정치 1번지, 박물관의 천국,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입니다. 백악관을 비롯해 워싱턴 기념탑, 링컨 기념관, 한국전 참전 묘지 등 재미보다는 교육적인 면이 많이 묻어있는 도시입니다. 전쟁의 아픔과 평화의 숨결이 공존하며 매해 2,400만 명의 방문객이 이곳을 찾습니다. 봄이 되면 벚꽃이 만발하는 도시 워싱턴 DC로 가보겠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머무른 곳, 미국 대통령관저 백악관입니다. 도시 최초의 건물인 백악관의 기획은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이, 설계는 공모전을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유럽에서 유행하던 신고전주의 양식으로 지어진 이곳에는 모두 132개의 방이 철저한 보안 속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2대 존 아담스 대통령부터 46대 조 바이든 대통령까지 220년이 넘는 동안 한자리를 지키며 미국의 모든 대통령과 함께해온 집무실이자 안식처입니다. 백악관의 부지는 총 72,000제곱미터로 방대하지만 건물 자체는 높이 21m, 축면적 5,100제곱미터로 세계 최강대국의 심장부치고는 소박한 편입니다. 새로 입주하는 대통령들의 입맛에 따라 조금씩 개조를 하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잠깐 대통령들의 개성을 알아보겠습니다. 동물을 사랑했던 26대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은 희귀 동물들을 들여다놓으며 백악관을 동물원처럼 만들기도 했었고, 32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하반신 마비의 치료를 위해 뒤뜰에 수영장을 만들었습니다. 두 분 다 루즈벨트시네요. 대통령은 루즈벨트 가문에서 많이 나왔나 봅니다. 고등학교 때 농구 선수 생활을 했던 오바마 대통령은 테니스 코트를 밀어버리고 농구장을 만들기도 했답니다. 백악관은 예약 없이 들어갈 수 없으며 방문자도 극히 제한적인 동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라파엣 광장은 3만 제곱킬로미터의 부지에 1970년 국가유적지로 선정됐습니다. 처음에는 대통령 광장이라고 불렸으나 1824년 혁명가로 유명한 라파엣의 이름을 따 라파엣 광장으로 명명했습니다. 그래서인지 현재까지 라파엣 광장은 시위대들이 많이 몰리는 곳이 되고 있습니다. 백악관의 남쪽 라파엣 공원의 반대쪽에는 워싱턴 기념탑이 있습니다. 백악관을 기획하고 살아보지는 못했던 조지 워싱턴 대통령을 기리기 위한 건축물입니다. 169.3m에 이르는 거대한 석조 건물은 오벨리스크 스타일로 설계했으며 전세계 오벨리스크 석조 건물 중 가장 높은 건축물입니다. 1884년 완공 당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로 기록됐으나 5년 후 파리에 에펠타워가 생기며 1등 자리를 내줬습니다. 꼭대기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당일 오전 현장에서 무료로 티켓을 받을 수 있지만 줄이 길어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입니다. 워싱턴 기념탑을 찍고 링컨 기념관 쪽으로 발길을 돌리면 2차 세계대전 기념비가 있습니다. 이 동네는 뭔 놈의 기념관, 기념비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2004년 완공한 이곳은 모두 56개의 기둥을 세워 그들을 추모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전에 참전했던 용사들을 기리는 한국전 참전 기념비도 있습니다. 한국을 위해 용감하게 싸웠던 동상들의 표정을 보니 왠지 마음이 울컥합니다. 이 영상이 끝나고 한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영웅들을 위해 잠시
묵념의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I have a dream that one day down in Alabama with its vicious... 인권운동가의 상징 마틴 루터 킹 주니어 기념상입니다. 9.1m 높이의 이 동상은 2011년 8월 방문자들에게 공개했으며 I have a dream 스피치를 한 장소입니다. 여기서 잠깐 마틴 루터 킹 주니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증조 할아버지부터 할아버지, 아버지를 거쳐 4대째 침례교 목사인 동시에 흑인 인권 운동가입니다. 흑인 인권 운동가의 양대 산맥인 멜콤 X와 반대로 비폭력 저항주의를 강조하며 비폭력 시위를 이끈 인물로 유명합니다. 1964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한때 영부인 제클린 케네디는 킹 목사의 불륜과 난잡한 사생활을 세상에 까발렸으며 당시 FBI는 도청을 통해 이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 증거물은 2027년까지 복원돼 그때까지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나 확인이 된다 하더라도 불법으로 도청된 것이어서 공개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킹 목사는 어느 날 환경미화원의 파업 시위를 지원하러 갔다가 백인 우월주의자의 총에 맞아 목숨을 잃었습니다. 노예제도의 마침표를 찍은 에브라함 링컨의 기념관입니다. 그리스 신전을 떠오르게 하는 이 기념관은 도리스식 기둥들이 전면에 배치된 형태로 1922년 완공했습니다. 링컨 기념관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링컨의 동상인데요. 바닥부터 9.1m, 의자의 높이만 해도 5.8m에 달하는 대형 동상입니다. 동상에는 게티스버그 연설문과 두 번째 취임식의 연설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미 건축가 협회가 선정한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건축물 7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매해 7만 명 이상의 방문객이 이곳을 찾습니다. 이른밤 사랑하는 연인들이 키스하는 장면이 보이는데요. 젊음이 부럽습니다. 백악관에서 차 타고 10분 정도 가면 버지니아주 알링턴 국립묘지가 나옵니다. 전쟁과 테러로 인해 희생된 이들이 묻혀있는 곳입니다. 간호사, 테러 희생자, 전사자 등 구획별로 나눠놨으며 총 구획은 70개입니다. 이 중 가장 안타까운 곳은 무명용사의 묘역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DNA를 이용한 신원 확인 기술이 발달해 신분이 확인될 경우 고향으로 이장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들도 안치돼 있는데요. 이 중 방문자들의 발길이 가장 많이 닿는 곳은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묘지입니다. 미국인들의 케네디 사랑이 엿보입니다. 현재까지도 주 5일 매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연간 7,000명이 이곳에 묻힙니다. 야끼만두 서비스요. 군만두를 영어로 하면 무엇일까요? 답은 서비스입니다. 오늘의 서비스 영상입니다. 워싱턴 DC에도 봄이 찾아왔습니다. 벚꽃들이 활짝 피며 봄의 시작을 알리는데요. 매해 봄이 되면 이곳에서는 벚꽃 축제가 열립니다. 워싱턴 DC를 대표하는 축제지만 사실 축제를 여는 이유는 미국과 일본의 우호 증진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1912년 도쿄 시장이 워싱턴 DC에 3,000그루의 벚꽃나무를 선물했고 미국은 관계 지속을 위해 매해 벚꽃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일본 기업들이 이 행사에 후원을 하고 있어 행사가 취소될 경우는 없어 보입니다.
1912년이면 110년 전인데 아직까지 벚꽃 축제가 열리는 것을 보면 먼 미래를 보고 추진한 문화 외교는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벚꽃을 구경하기 가장 좋은 곳 중에 하나는 워싱턴 기념탑입니다.